네, 이번 코너는 취재 파일입니다. 관심사가 큰 경제 이슈를 하나 골라 심층적으로 파헤쳐 봅니다. 네, 정부가 네 번째 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했습니다. 국내 통신업계 과점 체제를 깨고 소비자들이 통신요금 인하 효과를 누릴 수 있게 하겠다는 구상인데요. 하지만 진입장벽이 높은 통신업계 특성상 신규 사업자가 시장에 안착할 수 있을지 의구심도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제4 이동통신사업자 선정 과정과 앞으로 정착하기까지 남은 과제, 기업금융부 최정우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이번에 새로 선정된 제4 이동통신사 어디입니까? 네, 지난 1월 31일이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5세대 이동통신 28GHz 내역 주파수 경매를 진행해서 네네. 스테이지 X라는 곳을 최종 낙찰자로 선정을 했습니다. 네. 이번 경매는요, 세종텔레콤과 스테이지 X, 마이 모바일 등 3개 업체가 참여를 했고요. 경매 첫날 세종텔레콤이 중도 포기하면서 양자 대결 구도로 5일간 진행됐습니다. 네. 총 50라운드에 걸친 오름 입찰과 그 이후에 이제 밀봉 입찰까지 과정을 거쳐서 스테이지 X가 국내 네 번째 통신 사업자로 결정됐습니다. 오름 입찰이라는 게 뭐죠? 네, 오름 입찰은 낮은 가격부터 시작을 해서 점차 입찰가를 올려서 낙찰자를 선정하는 경매 방식입니다. 네. 밀봉 입찰은 오름 입찰로 승부가 나지 않았을 때 각각 호가를 적어내서 높은 쪽이 이기는 방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름 입찰이 우리가 흔히 아는 경매 방식이고, 네, 맞습니다. 이제 밀봉 입찰은 비공개로 네, 각자 맞습니다. 써낸 각자 다음에 써내서, 가장 네. 높은 가격을 써낸 사람이 가져가는 그런 방식이군요. 네, 맞습니다. 네네. 국내 통신업계가 사자구도 체제를 형성한 것은 지난 2002년 이후에 22년 만인데요. 네. 당시 SK텔레콤이 신세계통신을 합병을 하면서 KT와 SK텔레콤, LG U+ 등 3개 통신사 체제를 유지해 왔습니다. 정부는 그간 총 7차례에 걸쳐서 제4통신사 선정에 나섰지만 불발됐었고요. 네. 그러다가 이번에 노력의 결실을 맺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한 22년 만에 이번에 결과가 나온 건가요? 네, 맞습니다. 어. 제4통신사가 선정된 건 22년 만에 나왔습니다. 네, 이 스테이지 X, 뭐 이름만 들으면 게임 회사 같기도 한데요. 무슨 회사인지 감이 안 오는데 어떤 회사입니까? 스테이지 X 이름이 다소 생소하실 텐데요. 우선 회사 측 설명을 좀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스테이지 X를 이끌고 있는 곳은 스테이지 5라는 곳인데요. 네. 스테이지 5는 지난 2015년에 설립돼서 알뜰폰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곳입니다. 2017년 카카오 인베스트먼트로부터 투자를 받아서 카카오 계열사로 편입이 됐거든요. 이후에 5G와 알뜰폰, 사물 인터넷 등으로 사업을 확장을 했고요. 카카오톡이 기본 탑재되어 있는 단말기를 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 외에도 이모티콘, 카카오 캐릭터 상품, 웹툰 등 이제 서비스를 연계해서 다양한 사업을 다수 펼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말에는요, 카카오 지분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계열 분리를 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현재는 서상원 스테이지 5 대표가 7%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기업이 됐습니다. 또 지난해에는 국내 위성장비 업체로 꽤나 알려져 있는 인텔리안 테크를 포함해서 야놀자 등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를 해서 소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여기에 좀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예. 8일 연합인포맥스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요. 스테이지 5 아직 공정위의 대기업 집단 계열 분리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예. 카카오와 주식 매매 계약은 체결을 했지만요. 완전히 분리된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 공정위가 계열 분리 심사에서 승인을 하지 않게 되면 가계정통부 결국엔 카카오 쪽에 통신사업권을 주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예. 카카오 지난해부터 문어발식 계열사 확장으로 여론의 문매를 많이 맞았거든요.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향후 그 공정의 심사 결과 판단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래도 그 전부터 계속 대기업이 선정될 거라는 시각이 많았다 보니까 이번 선정 결과가 좀 의외라는 반응도 있는데 예. 이번 결정에 대해서 업계 안팎에선 어떤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시장의 반응은 다소 냉담하다 이렇게 또 정리를 할 수 있겠는데요. 네네. 아무래도 통신업의 특성상 사업 초기에 수십조 원의 투자 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신생업체가 기존 경쟁사들 사이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냐
의구심이 있는 상황입니다. 기지국도 설치해야 네, 되고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예. 업계 우려를 크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우선은 비용적인 측면입니다. 스테이지 X가 이번 주파수 경매에서 낙찰가는 4,301억 원이었거든요. 애초에 정부가 최저 경쟁 가격으로 제시했던 742억 원보다 6배 가까이 높은 금액입니다. 네. 또 과거 2018년도에 KT, SK텔레콤, LG U+도 28GHz 주파수를 할당 받은 적이 있습니다. 당시 할당 그 낙찰액이 2천억 원 초반, 뭐 2,070억, 2,080억 정도 됐거든요. 네. 그 가격과 비교해도 2배 정도 높은 금액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좀 비싸게 낙찰받긴 했네요. 예, 많이 비싸게 낙찰받았다는 평가가 많고요. 네. 뿐만 아니라 주파수를 할당받은 스테이지 X 3년 동안 6천 개의 기지국을 구축해야 되는 의무 조치를 이행을 해야 합니다. 예. 근데 업계에 따르면 기지국 하나의 설치 비용이 한 3천만 원 정도로 이제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렇다면 최대한 1,800억 원 이상의 추가 자금이 필요하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네. 더불어서요, 재무적 투자자의 비중이 매우 높은 점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신한금융 투자 등 재무적 투자자들이 스테이지 X에 8천억 원 정도를 투자할 것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예. 근데 스테이지 X, 스테이지 5요. 1년 매출액이 한 200억 원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굉장히 괴리가 크죠. 네. 근데 투자자의 성향상 향후 수익성을 보고 언제든 엑시트를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부담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투자금을 회수해서 빠져나간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비용 측면에서는 그렇고 앞서 세 가지 우려라고 하셨는데 나머지 두 가지 우려는 어떤 것들입니까? 네, 두 번째는 28GHz가 갖고 있는 주파수의 특징입니다. 아까 낙찰받았다는 그 주파수 대역이요? 네, 맞습니다. 네네. 28GHz 사실은 꿈의 주파수라는 별명이 있거든요. 왜 꿈의 주파수? 굉장히 속도가 빠른 초고속, 그다음에 초저지연 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도 빠르고 지연도 리얼 없고. 5G 서비스를 위한 필수 주파수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다만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장애물을 피해서 필요한 장소로 꺾여서 도달하는 회절성이 좀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파 도달 거리가 짧다 보니 사업자 입장에서는 기지국을 더 많이 설치해야 되는 부담으로 작용을 하는 것이고요. 네네. 과거 2018년도 통신 3사가 28GHz를 할당을 받았는데요. 지금은 정부의 모든 거 다 반납을 하는 상태입니다. 왜 이런 그렇죠? 기지국 이행 조건도 있었고요. 네.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한 것으로 좀 풀이가 됩니다. 기지국을 다 설치를 못했나 보네요. 설치를 굉장히 조금 하다가 반납을 했습니다. 네네. 예. 이후에 아직까지 기존 통신사들은 28GHz 주파수를 다시 할당해달라는 요구를 정부에 하고 있지 않은 상황으로 확인이 되고요. 예. 결국 기존 통신 3사가 포기했던 이 28GHz 대역으로 신규 사업자가 소비자들이 만족할 만한 품질의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냐, 좀 무리라는 관측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좀 규모가 큰 대기업도 아니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단말기의 문제가 있습니다. 네. 국내에서 출시되고 유통되고 있는 뭐 삼성의 갤럭시, 애플의 아이폰 등은요, 28GHz의 주파수를 인식할 수 있는 안테나가 탑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국내에서는요, 6GHz 밑에 초저 대역 것만 이제 이용이 가능하거든요. 물론 미국이나 일부 해외 같은 경우에는 갤럭시도 마찬가지고 아이폰도 마찬가지고 28GHz 주파수를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사정이랑 다르기 때문에 스테이지 X가 28대역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네. 휴대폰 제조사들과 긴밀한 제휴를 통해서 단말기를 출시해야 되는 또 문제가 있습니다. 네, 아니면 해외에서 직구를 해오든가요? 직구를 해오든지 뭐 이거를 좀 풀어야 되는데요. 네네. 신규 사업자로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작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기존의 다른 통신사들은 6GHz 이하를 쓰고 있던 겁니까? 주력 주파수는 3.5GHz입니다. 저희가 주로 쓰는 3.5GHz를 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새로 낙찰받았다는 주파수가 28GHz. 네, 맞습니다. 문제들을 쭉 들어봤는데, 그러니까 주위에서 뭐 왜 우려를 하는지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스테이지 X가 앞으로 시장에 안착하려면 정부 지원책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통신 시장의 특성상 진입 장벽이 높은 것이 사실이고요.
정부가 오래된 통신 과점 체제를 타파하고자 제사 통신사를 선정했지만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됩니다. 네. 정부도 이런 애로사항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에 따라 우선 과기정통부 주도로 스테이지 X 지원 TF를 만들 방침이고요. 태스크포스를 만들었군요. 예, 맞습니다. 네. 시장 조기 정착과 통신비 인하를 효과를 좀 유도하겠다라는 취지입니다. 네. 이달 초 박윤규 가기정통부 2차관 정호진 삼성전자 부사장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28GHz 단말기 출시 등을 당부를 했고요. 네. 신규 사업자의 요청이 있을 시 국내뿐 아니라 해외 단말기 제조사들과도 면담을 진행할 계획이 있다라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네. 주파수 활용과 관련해서도 28GHz 외에 아까 말씀드린 주력 주파수인 3.5GHz를 포함한 초저대역 주파수를 추가로 할당하는 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5일이었죠. 월요일 5일이었죠. 세종시에서 있었던 백브리핑에서 김영우 가기정통부 전파정책기획 과장이 했던 말을 제가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28GHz 대역 전용 단말기가 없는 부분에 대한 우려가 많다. 삼성전자 등은 이미 미국에서 해당 대역을 사용할 수 있는 단말기를 공급하고 있다. 신규 사업자가 1차적으로 28GHz 대역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한다는 전제하에 이용자의 편입이 향상되고 서비스가 나아지면 단계적으로 중저대역 주파수 공급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제사 이동통신사가 시장에 안착할 수 있을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취재 파일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